예,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용 세종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그리고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이번 있었던 지진 상황에 대해서 일단 김동혁 기자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29분이었습니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경북 포항시 북구의 북쪽에서 한 9km 떨어진 지점에서 가장 강한 지진,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예. 발생 깊이는 9km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발생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보다는 훨씬 더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피해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여진이 잇따랐고 사실 이 강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 22분, 그러니까 강진이 발생하기 7분 전에 규모 2.2와 2.6의 전진이 있었고 예. 이후 5.4의 본진, 그다음에 2시 32분에 규모 3.6, 그리고 46분에 규모 2.5, 지금 4시 49분에 규모 4.6까지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여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번 강진으로 인해서 뭐 포항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뭐 주민이 걸어서 집 밖으로 나오거나 한동대에서는 건물 외벽이 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지진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이번 지진은 포항뿐만이 아니라 또 경북 그리고 멀리 떨어진 서울 그리고 해역인 제주도까지 감지될 정도로 굉장히 지진의 진동이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여러 차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있었던 경주 지진보다 외피적으로는 이번 포항 지진이 좀 더 뭐랄까요, 그 피해가 좀 더 커 보인다는 진단들이 많아서 그것은 결국엔 진원의 깊이가 이번에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진원의 깊이가 얕은 거하고 얕은 거니까요. 네. 또 그리고 그 집안 조건이 또 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지진이 나도 예. 안반 지역에서 난 지진은 진동이 덜하고 반면에 그 연약 지방 같은 데서는 예. 크게 흔들리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반이 약할수록 좀 더 피해가 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지진의 원인은 이제 단층을 따라서 이제 미끄러짐인데요. 아직 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이 최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2011년대인가요? 도호크 큰 지진이 있었죠. 동일본 대지진 동일본 말씀하시죠? 대지진. 예. 그때 한반도가 크게는 5cm나 6cm 정도 예. 크게 동일본 쪽으로 이렇게 쏠린 현상이 있었는데 예. 그때 미처 미끄러지지 못한 부분이 응력이 해방되면서 이 한반도 곳곳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예. 경주 지진 때와 비교를 해보면 경주 지진 때는 12일에, 그러니까 지난해 9월 12일에 5.8 이후에 다시 4.5의 지진이 일주일 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당장 내일도 우리가 여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정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의 범위 내에서 예. 뭐 일주일 후에 그렇게 나오거나 뭐 방금 큰 지진 여진이 나온 거나 예. 그 공식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경주 지진하고 큰 차이는 경주 지진의 경우는 꽤 큰 전진이 있었는데요. 5.1짜리. 예. 이번 지진은 뭐 그렇게 큰 전진이 있지 않았다 하는 게 지난번 경주 지진과 이번 포항 지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전진도 있었고 본진이 5.4 규모로 일어났는데 이 규모 5.4보다 앞으로 더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는 본진보다 더 강한 여진은 없다라는 것이 주로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5.4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본진으로 본다면 그것보다 강한 지진이 뭐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적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인 견해가 됩니다. 네. 다만 그 지난 2016년 4월 달에 일본 그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강한 예. 지진이 있었고 당시에 7.3의 본진이 있었는데 4일 뒤, 그러니까 사흘 뒤에 규모 5.8의 여진이 있었거든요. 물론 본진보다
굉장히 좀 낮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사흘이 지난 뒤에도 굉장히 강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진이 본진보다 강하지 않더라도 수일에 걸쳐서 또는 수년에 걸쳐서 강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고요. 예. 실제로 1811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는 석 달에 걸쳐서 세 번의 강진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 강진보다 세 번째 발생한 강진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는 우리가 본진보다 더 강한 여진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지질학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진이 본진보다 강할 가능성은 적더라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진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울산에서 2016년 7월 5일에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 9월 12일에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울산, 경주, 이번엔 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유독 경상도 주변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인과 동일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 외에도 예. 언급을 안 하신 연평도 해역이나 소해안 쪽에 그쪽은 좀 더 북쪽이군요. 예. 동일본 지진 후에 잦은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지진 발생 빈도하고 규모하고 볼 적에 예. 특별히 이쪽 경상도 지역에 지진이 잦아졌다. 예. 다른 예. 한반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징후는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이유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후에 이렇게 지진이 잦아진 것은 분명한데 예. 그것이 이제 응력이 특별히 경상도 지역에 몰려 있다 이런 결론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계속 나온 정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정보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규모 이 괴담이 나돌아도 다니는데 네. 예. 8이나 9나 이런 것은 육지에서 날 대지진은 아니고요. 네. 해역 지역에서만 납니다. 예. 그리고 지진 빈발국인 일본은 움직임이 심하니까 예. 규모 7 정도 이렇게 나는 거는 보통이고 그것도 상식적인 일이고 예. 그렇다면 한반도는 일본만큼 지각이 운동이 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난 5.8 예. 그러니까 6에 가깝죠. 예. 6 정도가 이 한반도에서 날 수 있는 지진이 나오면은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도 어떤 지진학자도 예상을 못했듯이 네. 이 자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속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천재지변들을 예상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단층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지진이 생긴다면 물론 이건 좀 많이 앞서 나간 예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진 해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부터의 지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겪게 된다면 그러니까 해양 단층에 대한 조사가 우리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양 단층은 그러니까 해일을 예. 발생하는 단층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널리 알려져 있는 단층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곳은 어디냐 하면은 예. 니가타 훨씬 북쪽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해일 지진이 일어나면은 예. 울릉도까지 해일이 도착하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도면은 급하게나마 예. 인명 피해를 막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북에서 계속해서 강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흔들림이 느껴졌다고 했거든요. 수도권에서도 이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예,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 자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강한 지진이 최근에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응력이 가장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강한
여진이 그러니까 가장 강한 그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물론 최근에 발생한 지진들이 이제 뭐 수원에서 발생하거나 이렇게 한 규모 한 이 정도 되는 지진들이 발생하곤 했는데 이 수도권 아래 지질에서도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충분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강북보다는 강남 지역의 지질이 더 약합니다. 지질이 네. 더 약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흔들림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플라스틱과 고무줄을 비교하시면 되겠는데 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위아래로의 흔들림이 강북 지역보다는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뿐만이 아니라 뭐 예. 수도권에서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강북보다는 강남 지역이 지반이 더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비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진원의 깊이가 얕다 보니 이번 포항 지진 피해가 경주 때보다 좀 더 크게 보이는 건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는데 우리 내진 설계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또 그 건축학 쪽에 예. 공학 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실 텐데 내진 설계에 대해서 저의 견해는 예.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돈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진 설계로 해서 뭐 대대적인 보강 공사 하기에 앞서서 과연 그 지질학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그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예. 집안에 대한 연구가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번 포항 지진만 하더라도 예. 지난번 경주 지진하고 거의 그 연장선상에 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봐 단층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데 예. 이러한 그 지진 그 단층의 분포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대비책으로 내진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 요령 이런 것도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이라는 것은 역시 흔들림이 가장 크게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가정도뿐만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도 대학교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가장 먼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가정에서는 이 이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뭐 테이블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화장실이 될 수도 있겠고 단단한 가구 밑으로 가장 먼저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뭐 지난번에 경주 지진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섣부르게 바로 대피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재난 방송을 잘 청취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진이 조금 멈춘 후에 재빠르게 이제 바깥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물 외벽 자체가 콘크리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한 지진이 온다면 충분히 이제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진이 어느 정도 잦아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빠르게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고 대피를 할 때도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은 현관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고 계단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좀 해주시고 바깥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건물에서 어떤 것들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들, 그래서 학교가 되면 예. 운동장이 해당이 되겠고요. 도심 지역에서는 공원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그 밖에 공터 같은 곳들로 피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재빠르게 차량을 도로의 오른쪽으로 정차하신 후에 말씀드린 대로 떨어질 물건이 없는 곳으로 재빨리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원전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경태 기자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원전에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보도를 해드렸고 원전의 경우를 좀 저희가 짚어보고 싶은데 리히터 규모 어디까지가 안전 설계가 돼 있다고 혹시 알려져 있습니까? 과거에는 예. 이미 가동되고 좀 노후화된 그런 케이스는 6.5가 바로 밑에서 근방에서 그 일어났을 때를 지표면 굉장히 가까이에서 가까운 데서 일어났을 때요? 6.5. 예. 그러니까 바로 7이라 하더라도 좀 떨어지면은 예. 뭐 상당히 규모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뭐 7, 8 이런 게 멀리서 나는 거는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엔 더 강화가 돼가지고 그게 7 내지 7.5 예. 수준이 바로 그 노심에서 예.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것도 견딜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게 그 우리나라의
그 지진 상황으로 볼 때 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 안전연구원에서도 원전은 괜찮다.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까지는 괜찮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안전하다고 합니다만. 물론 저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이 예. 아무도 예상 못하는 그 규모로 발생을 했음니만큼 네. 그 자연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비는 필요한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 이 지진의 내용 중에 이번 강진이 역대 두 번째 지진이었는데 경상도에서 발생한 울산의 지진이 5였고요. 경주가 5.8, 오늘이 이제 5.4로 돼 있습니다. 경주 강진 후에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물론 이제 그 판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포항 강진은 여진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는지요? 여진은 그 개념이 그러니까 규모를 어디까지 보느냐. 예. 이게 지금 경주 5.8 여진이 1년 넘게 그 규모 2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규모로 어디까지 큰 규모 3 이상 4 정도면은 뭐 한 달 정도면 끝나겠지만은 예. 규모 2라든가 심지어 규모 1까지 내려가면 뭐 몇 년 계속되는 게 여진입니다. 예. 규모가 이제 적은 규모의 여진보다 이거보다 더 큰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상식 그 보통의 예. 그 지진학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인데 네. 아까 얘기하신 예. 듯이 그런 예외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본진보다 큰 여진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진이 전국에서 흔들림이 감지가 됐고 지금 광화문에서도 지진이 감지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지진동이 감지된 이유가 내륙에서 발생해서 그렇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해역에서 발생한 것보다는 내륙에서 발생한 것이 당연히 이제 지진의 전파 속도도 빠를 것이고 전파의 범위도 넓은 것은 맞습니다. 특히 경주 지진과 이번 지진은 진도가 같이 6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도의 흔들림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는 같은 정도의 흔들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굉장히 뭐 한반도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한반도의 지진은 주변국인 일본과 비교해서는 발생 빈도도 적은 것이 사실이고 규모도 적습니다. 역대 과거로 봤을 때도 그런 이제 빈도나 어떤 강도가 작다는 것은 또는 적다는 것은 예. 한반도의 암석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신선하다. 그러니까 단층면이 신선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활동을 하지 않은 단층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훨씬 더 멀리 전파를 할 수 있게 되고 그의 강도 역시 훨씬 더 멀리 강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게 한반도 지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 그 지진의 어떤 빈도가 적고 예.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한반도가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한반도는 과거에 그런 활동의 빈도가 적었기 때문에 암석의 단층면이 굉장히 신선하고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진의 시간은 우리가 물론 이것도 이제 자연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우연일 수 있겠습니다만 울산에서 발생한 지진은 8시 저녁이었고요. 경주 때도 저녁이었는데 이번에는 대낮에 발생했습니다. 그거 특이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사실은 9월 12일이었죠. 그 첫 지진이 발생했고 저녁 시간대 발생을 했었고 이후에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에 거의 비슷한 시각에 또 한 번의 강한 여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발생 시각에 대해서 어떤 특이점에 좀 당시에도 좀 이제 그런 말들이 좀 많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지진이 언제 어느 시각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특이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어떤 연관성을 찾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진을 얘기할 때 규모와 진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규모와 진도에 대한 차이를 좀 교수님께 설명을 해주시죠. 규모는 에너지 개념이라서 예. 각 지진마다 하나밖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지진은 5.8, 예. 그리고 이번 지진은 규모 5.4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예. 진도는 그 우리 사람이 느끼는 그 흔들림이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그 진도가 커지니까 예. 지진마다 온갖 진도의 값이 있죠. 네. 규모와 차이. 진도는 그러니까 다르다. 예. 규모가 지진의 에너지를 의미한다면 이제 진도는 지진으로 흔들린 정도를 의미한다. 흔들림.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기상팀 김동혁 기자, 정태용 세종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